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마 여러분이 들어본 적 없는 그리고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정의와 법치주의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 흑화한 세 명의 주인공이 만나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바로잡으려 했던 실화입니다. 한 명은 모든 것을 가진 재벌 3세, 다른 한 명은 정의에 목마른 현직 경찰,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법의 보호를 악용하는 촉법소년. 이 세 명의 인물들이 비밀리에 모여 세상의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쓰레기들에게 참교육을 선사했던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야기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른바 S그룹의 막내 아들이었던 강민준. 그는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재벌 3세였지만 그의 내면은 깊은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그의 여동생이 사이버 폭력과 악성 루머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사건의 가해자들은 촉법소년이었고 법의 울타리 뒤에 숨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돈과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무력감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고 법이라는 것이 정의를 구현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주인공, 강력계 형사 박정태. 그는 오랜 시간 현장에서 뛰며 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지만 매번 법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증거 불충분이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교묘한 범죄자들을 수도 없이 놓아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한 진정한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후배가 무분별한 혐오, 범죄에 희생되는 사건을 겪게 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복수심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주인공은 이태호. 그는 촉법소년이라는 법적 신분을 이용해 소액 절도와 사기를 일삼던 문제아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범죄에 손을 댔던 선과 악의 경계에 서 있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한 계기로 강민준의 여동생 사건과 박정태 형사의 후배 사건을 알게 되었고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가해자들의 뻔뻔한 모습을 보며 깊은 죄책감과 동시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두 사람에게 은밀하게 접근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의 만남은 각자 다른 이유로 흑화한 그들이 모여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내기 위한 비밀스러운 동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강민준의 여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자들이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떳떳하게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들의 모습은 강민준에게 깊은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들은 먼저 강민준이 가진 막대한 정보력과 재력을 이용해 가해자들의 모든 개인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그들의 학교, 집 주소, 매일 가는 PC방과 단골 가게까지 모든 동선과 사생활을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박정태 형사는 현직 경찰 신분을 이용해 가해자들이 저지른 다른 경미한 범죄 기록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촉법소년들과 어울려 더 큰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고 박정태 형사는 그들이 저지른 또 다른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을 찾아가 은밀히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을 잡을 수는 없었지만 그들을 압박할 수 있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모아 나갔습니다. 이 모든 계획의 실행자는 바로 촉법소년 이태호였습니다. 그는 촉법소년의 신분을 이용해 가해자들의 모임에 쉽게 침투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이태호가 자신들과 같은 부류라고 생각했고 경계심 없이 모든 범죄 행각을 이태호 앞에서 자랑하듯 떠벌렸습니다. 이태호는 그들의 대화를 모두 녹음하고 범죄 현장을 몰래 촬영하는 등 결정적인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은 모두 재벌 3세 강민준에게 그리고 현직 경찰 박정태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가해자들이 모여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하고 있던 날, 이들은 작전대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강민준은 가해자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계정을 해킹해 그들의 모든 범죄 행각을 담은 증거들을 공개적으로 뿌렸습니다. 그들의 실명과 얼굴, 그리고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이 낱낱이 공개되자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촉법소년이었기에 법적인 처벌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박정태 형사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가해자들이 모여있던 장소에 수많은 피해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 사실이 공개되자 용기를 얻은 다른 피해자들이 속속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른 채 뻔뻔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악행을 증언하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분노에 찬 얼굴을 마주하게 되자 점차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태 형사는 가해자들을 법적으로 체포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을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아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호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가해자들 앞에 나타나 너희들이 저지른 짓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절대 잊히지 않을 거야.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며 그들의 악행을 담은 모든 증거들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비록 촉법소년이라 법적인 처벌은 피했지만 그들의 신상은 이미 만천하에 공개되었고 그들은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리고 가족에게도 버림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범죄자라는 낙인 속에서 살아가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법이 줄 수 없는 그들만의 방식의 참교육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들의 비밀 동맹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민준의 재력, 박정태 형사의 정보력, 그리고 이태호의 촉법소년, 신분을 이용해 그들은 계속해서 법망을 피해가는 다른 쓰레기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도덕적 딜레마에 시달리면서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계속해서 싸워나갔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분명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법을 어기고 정의를 사적으로 실현하려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과연 법은 모든 정의를 구현하고 있는가? 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들이 세운 정의는 비록 불완전하고 위험한 것이었지만 그들은 적어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악을 심판하려 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모든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말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